자,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조금 전까지 이제 우리가 인생 바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생 바퀴 중에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남았네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가 우리 인생 바퀴의 각 영역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여겨져요.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이게 뭐 객관적인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 영역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더라, 저 영역에서는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더라 등등을 이렇게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건강이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다음 주거 환경, 일, 경력, 돈, 친밀감, 여가 취미, 성장, 영성. 예, 지난주에 여가 취미가 이 코로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뭐 1 정도를 이렇게 내려가신다고도 나눔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예, 예. 지난주에 그 코로나 때문에 여가 취미 부분이 거의 막 1을 2 되게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가 취미를 줄이면서 건강도 조금 소홀하게 되고 그게 좀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오히려 저는 영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까 신부님이 설명해 주신 게 신심하고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되면서 영성적인 부분이 더 이렇게 충만해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네. 외부와의 차단을 하면서 저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감사에 대한 부분이 커지면서 되게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고마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나눠주셨어요. 좋습니다. 알아차림이 좋어요. 네. 또 다른 또 분도. 다른 분, 네. 자유롭게 나눔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금방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저도 일단은 배움. 일단 이렇게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집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저도 외부에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또 집안에 있으면서 제가 어떤 것을 더 추구하는지, 또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영성적인 것이 약간씩 조금 성장하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에게 무엇이 의미 있는지, 가치 있는지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영성적인 눈, 관점이 좀 폭넓어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또 코로나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역, 코로나가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고 그냥 내 선택에 달려 있구나 하고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영역들, 구분할 수 있는 영역들, 이런 초점으로 그냥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한 분만 더 들을게요. 저는 친밀감이 제일 많이 여파를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전화를 안 하는 성향이고 봐야 되는 성격이어서 봐야지 좀 친밀감이 좀 더. 또 남을 배려하다 보니까는 이럴 때 내가 움직여도 되나? 이런 또 염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자동적으로 또 조절이 되는 상태도 있는데 그거에 더 세부적으로 제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더 있어서 그게 조금 많이 침체됐던 것 같고, 성장으로 갔던 거는 제 안에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한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저는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성향인데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좀 차단이 돼서 저를 좀 쉬게 하고 피로를 풀게 해줬고, 그런 부분에서 저를 좀 저에게 쉬라고 준 휴가 같더라고요. 네, 네.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시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거에 배려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뭔가 내가 응대를 하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조금 차단이 되면서 오히려 나 자신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조금은 나에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셨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안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용기가 좀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활동에 집중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활동의 방향을, 그 시간을, 그 노력을 다른 것으로 돌려서 내가 이 부분에서 유익함을 갖는 거, 이것도 이제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이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하나의 관점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내가 선택을 해야만이 가꿀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선택하려고 애를 써도 코로나가 있으면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자, 코로나가 그것이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코로나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런데 코로나가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선택만 하면은 나는 가꿀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러면은 코로나 영향력은 전혀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누느냐 하면은요, 행복을 가꾸어 갈 때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 외부 환경과는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8개 중에서 건강은 외부 환경에 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외부적인 조건들과 많이 먹는 음식과도 관계가 되어 있고, 또 내가 일하는 일터가 좀 안전한 곳이냐 그렇지 않은 곳인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뭐 공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과 이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은 많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거 환경도 외부적인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친밀감은 좀 더 내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가 취미도 내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이렇게 막 또 뒤죽박죽 섞여 있을 거예요. 성장은 뭔 것 같아요? 성장은 외부적인 것보다 좀 더 내적인 것이 더 크죠. 영성도 마찬가지로 외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일 겁니다. 누리고 즐기는 행복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행복의 유형을 좀 다룰 건데, 그 유형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유형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그걸 알아차려서 어떤 것을 결정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초를 가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화초를 가꾸고 계시면은 그 화초의 특성들을 아시면은 아마 훌륭하게 그 화초들을 피우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화초인지 물을 적게 필요로 하는 화초인지, 아니면은 더운 것을 잘 견디는 건지 아니면은 추위를 잘 견디는 건지, 그 다음에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건지 적절한 햇빛이나 아니면 햇빛이 없는 것을 더 즐겨하는지, 이런 걸 알면은 아는 분은 어떨 것 같아요? 화초를 아주 잘 가꿀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물을 안 줘야 될 걸 물을 많이 줘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물을 줘야 될 걸 안 줘가지고 말려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 연구소 화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씩 그 특성들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있고 행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잘 알수록 내가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가꾸어낼 수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덜 효과적인지를 잘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이제 이유이죠. 그래서 행복의 유형에 보면은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 또 내부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뤘던 8가지 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설명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그 유형을 좀 더 단순한 것에서부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행복을 아까 이제 코로나가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이제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서 코로나가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크게 이렇게 나눠지면 2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주어지는 행복이 있고, 또 하나는 가꾸는 행복이 있어요.
그냥 주어지는 행복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노력 안 해도 되니까,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힘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참 삶이라는 게 항상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행복, 가꾸는 행복, 크게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어지는 행복 안에는 또 두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유전이에요. 이 유전은 내가 얼마만큼 받고 태어나는지를 내가 정할 수 없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행복에서 유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거의 우리 행복의 반을 차지하는 거죠. 상당한 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주어지는 행복은 바로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아까 우리 8가지에서 보면은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강도 또 뭐 경제적인 요소도 가족도 내 일도 이런 것들은 다 뭐죠? 환경적인 요소들입니다. 외부적인 요소들이라는 거죠. 이 외부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체 행복에서 10% 정도 된다 그래요. 물론 더 정확하게는 약 8%에서 15%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사람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냥 10%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연구는 물론 서양에서 나온 어떤 연구입니다. 이거를 한국에서 적용을 해볼 때 어떤 한국의 학자들은 한국에서는 외부적인 환경이 주는 프로테이지가 약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들 영향을 많이 주고받죠, 그죠? 집에서 엄마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얼굴이 굳어 있어. 그럼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로 하면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그죠? 집안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내 행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많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내 기분, 내 감정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는 것은 전혀 안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행복이 환경적인 요소와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데, 유전적인 요소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환경은 한 10%, 우리로 치면 30%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대다수이지만은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도 일정한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 우리나라 국가 환경을 바꾼다, 이거는 투표라는 그런 아주 작지만 그냥 한순간이지만은 선택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죠.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가 좀 싸할 때 내 안에서 내가 유머 감각이 있어서 뭔가 유머로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어떤 힘이 내 안에 있다면은 이것에 영향을 미쳐서 좀 바꿔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일부분.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지금 농담할 때야 이래가지고 더 싸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들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행복을 주어지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행복이라 하면 유전이라는 것은 내 외모, 그죠? 물론 성형수술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눈, 코, 입, 피부색, 그 다음에 뭐 유전적으로 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게 유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는 6세 이전의 유아들의 환경도 포함됩니다. 그만큼 6살까지는 영향을 받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 안에 이렇게 좀 프로그램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세 이전의 환경도 유전에 포함시킵니다. 그것이 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게 50%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으로 태어나냐, 내가 황인으로 태어나냐, 백인으로 태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어떤 흑인 인종차별 이런 것에 내가 겪게 되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이 50%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은 내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이미 부모님이 누리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학력,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학교를 못 가게 되거나 아니면 조부모 가족에서 이렇게 키워지거나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이 되고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10%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10%라는 것은 내가 생존을 적당히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었을 때 그 이후에 영향을 받는 게 10%고요. 생존에 어떤 위기가 있거나 생존에 어떤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는 훨씬 더 많은 프로테이지가 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먹고 사는데 괜찮다 할 때는 10% 정도밖에 영향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예. 유전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왕이면 하나만 더 보태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 유전의 50% 안에는 기질도 포함이 됩니다. 기질이 포함이 되는데, 어떤 성격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낙천적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 있고 이렇죠. 이것이 행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낙천적인 사람보다 비관적인 사람이 좀 더 불행해지겠죠. 당연히. 그런 게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좀 더 내향적인 사람보다 행복을 누리는 경향이 조금 더 크다는 그런 어떤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전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행복을 감지하는 것도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우와 진짜 대단한데 멋있다 끝내준다 환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좋네 이것도 이제 어떤 조금 기질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감지하는 그 센서라 그럴까요? 그것도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는 전해져 오는데 이것이 유전적인 것인지 후천적으로 좀 더 둔감화되거나 섬세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구분이나 그 기준들이 사실은 좀 모호해요. 그래서 6세 이전에 환경이 유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행복에 대한 센스가 민감하신 분, 오 너무 행복하다 이러신 분은 고통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주 다른 사람 이렇게 무디신 분은 그냥 센서가 조금 무디신 분은 좋네? 그리고 좀 아프네 이 정도라면 이 센서가 민감하신 분은 와 했다가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유전적으로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아까 누가 질문을 하셨네요. 기질이 포함되는 건지 이렇게 채팅창으로. 예. 그리고 이제 주어지는 행복은 약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더 찾아서 누리는 정도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이것을 내가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지는 행복은 더 키우고 더 어떻게 낮추고 할 수 있는 것이 나한테 달려있지 않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그런 선택은 결국은 그 선택만이 제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어지는 행복만으로 행복을 누리고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최고로 살아도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행복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외모에 대해서 내가 외모만 좀 예뻐진다면 내가 진짜 행복할 텐데 우리 집이 조금만 더 부자면 진짜 행복할 텐데 이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그쪽을 계속 보고 있다면 누릴 수 있는 한계가 60% 안에서 내가 거기서 느끼는 행복의 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갑자기 집안에 좀 더 부자였으면 이 말 들으니까 갑자기 우스갯소리가 하나 생각이 나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너는 장래 꿈이 뭐냐? 이런 거니까 이 아이가 대답이 저는 재벌 2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해요. 그러더래요. 재벌 2세가 되려면 부모님이 재벌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는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죠. 주어지는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주어지는 행복은 결국은 자기한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면은 감사하고 주어지지 않으면은 열받는, 예, 어쩌면은 이제,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행복이겠죠. 불안정한 행복. 그래서 우리가 행복학교에서는, 온라인 행복학교에서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 주어지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맡기고, 다행히도 고마운 거 하나는 뭐냐면 갖고 올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체의 40%예요. 굉장히 크죠. 네. 100점 만점에 40점을 그건 우리 노력에 의해서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전적으로 한 30점 받았고 환경적으로 그냥 반만 뚝 부질러서 한 5점 받았어요. 35점이에요. 내가 40점을 받으면 보태면 어떻게 될까요? 75점이 돼요. 상당한 수준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주어지는 것에만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만 살라 그러면은 60%의 행복이 전체 행복에 불과하다면은 가꾸는 행복을 우리가 여기에 보탤 때 훨씬 더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학에서 이렇게 연구된 결과들입니다. 자, 가꾸는 행복에서는요,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가꿔야 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본다면은 아주 단순해요. 뭘 가꾸면 될까라고 지금 쓰여져 있죠. 가꿀 수 있는 거는 바로 마음. 마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가로 안에 생각이라고 그냥 넣어놨지만은 그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마음 자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안에 감정도 있고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 기대한다 하는 어떤 열망이나 그런 원의, 바람들도 있고, 예. 그래서 마음의 영역은 상당히 넓어요. 이 넓은 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는 양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활동이라고 말해요. 우리 행동이죠. 뭐뭐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가꾸는 행복 안에는 마음과 우리의 활동을 가꾸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행복 쪽으로 방향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 쪽으로도 방향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어제 지난주에 발표하셨고 오늘 같이 발표를 하셨던 분의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 바퀴를 보면서 여가 부분이 너무 이렇게 낮아졌고 이것이 너무 지금 힘들다 이렇게 이런 인생을 굴러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이 눈이 생각이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나 자신에 대해 집중하고 영성적인 부분에 성장 부분이 커진 게 있네 라는 거는 생각의 전환이죠. 그럼 앞에 생각으로 계속 갈 때와 두 번째 전환된 생각으로 갈 때는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생각을 긍정적이고 밝게 또는 내 존재가 꽃피는 쪽으로 내 존재가 아름다워지는 쪽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날 감정, 그다음 활동 이런 것들로 가꾸어 갈 때 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가꾸는 행복 쪽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학교에 오시고 이렇게 청을 하시는 것은 이 가꾸는 행복을 다듬고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가꾸는 행복에다 초점을 맞출 것인데 초점을 맞추는다는 것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요.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지금 이게 두 개를 나눠 놨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마음하고 우리 몸은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같이 가야 온전하게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현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마음하고 몸하고 같이 가요, 따로 갈 때가 더 많아요. 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몸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의 방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한 어떤 자리에 몸은 이렇게 계시고, 자,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아마 각자마다 네. 다 다를 거예요. 몸과 마음이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제 현실에 가보면은요, 분리되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단순히 시간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나눌 수 있죠. 그죠? 우리의 몸은 과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없어요. 없어요. 미래로는요? 우리의 몸은 미래로도 갈 수? 없어요. 못 가요. 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생각은 과거로도 가요. 현재에 머물 수도 있어요. 미래로도 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히 산다고 할 때는 몸과 마음이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딜까요? 네. 현재. 현재 지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몸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네.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몸은 밥을 먹고 있어요. 입안에 없이 넣고 씹고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이 맛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행복을 좀 더 경험하고 행복을 좀 더 정진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로 시작하면은 좋으냐 하면은요, 몸과 마음이 같이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집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 머문다고도 말할 수 있고, 현존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한마디로 현존이죠. 그죠? 조금 어려운 말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어떤 행복을 갖고는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자, 지금 여기 머물러서 뭘 하느냐 하면은 내 몸을 느껴보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오롯이 주의를 기울여보고 그것을 느껴보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해보는 것. 그거 연습이 행복을 갖고 오는 것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돼요. 네. 그래서 이 가꾸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마음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이제 행복적으로 방향 잡을 수도 있고, 마음을 행복적으로 방향 잡아서 활동을 그쪽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점점 좀 더 행복한 삶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작업을, 그런 과정을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게 될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 행복학교에서 14가지 주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쭉 하는 이 전체 프로그램 이름이 행복을 향한 마음 다듬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듬는 거에 대한 것을 이제 가꾸는 행복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데, 이 마음이 이제 활동, 그러니까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마음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또 행동과 연결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한번 그 유튜브에 저희가 그 오늘의 행복팁에서 얼굴 이렇게 웃는 거 이렇게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잠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웃는 얼굴 한번 지어보십시오. 이렇게 입꼬리 올리고 느낌이 어떠세요? 조금 표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느낌이 변화되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걸 연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전환해가지고 또 이제 삶의 어떤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행복에는 주어지는 행복이 있고 가꾸는 행복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주어지는 행복은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해서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내 몫이라면, 가꾸는 행복은 100%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꾸는 행복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더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이 행복의 종류들을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방향 잡기가 내가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나 시간을 쏟아내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엉뚱한 곳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열매나 결실들도 오늘 무슨 요일인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결실들도 훨씬 더 잘 맺어지게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가꾸는 행복에 우리가 초점 맞춰서 앞으로 이 온라인 행복학교에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리고 같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들도 이렇게 함께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향한 마음 다듬기에서 주인공은 본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주인인데, 여러분이 핸드폰을 최신 거를 이제 산다 하더라도 거기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그 기능을 모르면 사용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전화 통화만 해요. 1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핸드폰, 요새 노트북이랑 동등한 수준의 것을 쓴다 하더라도 내가 사용할 줄 모르면 전화하는 것이 끝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우리 존재는 사실은 엄청난 존재거든요. 유일하면서도 뛰어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저 풀밭에 갈 수도 있고,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생각, 엄마 저기 아까 뭐 가스레인지 위에 뭐 얹어놨는데 저 껐나 안 껐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공간을 분리시켜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뛰어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주인되게 내 삶을 이렇게 내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피워내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유일하고 뛰어난 존재인지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선물들을 잘 활용하고 피워낼 수 있도록 그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이제 행복을 가꾸고 마음을 다듬는 여정입니다. 네. 예. 오늘 이제 행복의 종류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꾸는 행복과 주어지는 행복 중에서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디에 주로 많이 기울여져 있는지, 오늘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정말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 이럴 때 문득문득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이것은 내가 지금 즐기고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주어지는 행복일까? 아니면 내가 가꾸어서 내가 누리는 행복일까?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가꾸는 행복이 어떤 것이 있고 주어지는 행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바라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고, 바라는 것, 실제로 행복감을 느끼는 목록을 적어보시고, 이게 가꾸는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것인지 분류를 해보시면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시고,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있는 힘, 알아차리는 순간 조절할 수 있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계의 발을 내디디시는 거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다시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지금 채팅에 올라오신 질문 중에 유전적인 것들을 알아차리고 바꾸려고 애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 유전적인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뭐 이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죠. 유전자 가위로 잘라서 질병적인 것을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 유전적인 부분에 대한 시도들을 인간이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것으로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것이 픽스라고 이렇게 말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 내가 현실적으로 기술이 막 발전해가 다음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외모나 이런 것들, 만약에 외모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내가 돈을 엄청 열심히, 어떤 영화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슴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서 5만 아르바이트를 다 하시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과 내가
조금 더 그걸 위해서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꾸는 행복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내 행복을 가꾸는데 이런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유전적이라고 고정돼 있는 것, 내 성격은 반드시 유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질하고 성격은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를 조금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큰 그림에서 유전적으로 아주 이거 바꾸기는 어려운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쪽에 에너지를 좀 더 줘서 그 40%의 그 비율을 높이는 것이 조금 더 행복을 향한 여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린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소에서도 지금 아직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뇌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행복을 연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뇌 안에 뭐라 그럴까요? 쾌락 중추라는 그런 것이 있다. 또는 쾌락 센터가 있다. 그래서 그 쾌락 센터가 인간의 쾌락과 행복에 대해서 관장을 한다고 그렇게 뇌과학에서 예전에는 얘기했지만 오늘날 그 이론은 이제 파기되고, 왜냐면 뇌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 아직도 초보 단계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뭐라냐 하면은 그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그런 쪽으로 연구가 좀 넘어갔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뭔가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언어를 말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만족하고 기분이 좋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뇌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한 영역에서 그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호르몬,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보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보상 시스템이 행복에 관여한다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보상 시스템에서 보상 시스템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 도파민이라는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이 분비되고 있음을 보면서 그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미래에는 앞으로 얼마 동안의 미래일지는 모르겠지만 알약 하나 탁 먹으면 행복해지고, 지금도 물론 그런 것이 조금은 있죠. 마약. 근데 부작용이 엄청나죠. 그거는. 네, 행복이라고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그런 어떤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언젠가는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서.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뇌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좀 더 행복감을 갖고 가고 행복 시스템인 리워드 시스템이 좀 더 우리가 잘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행복을 갖고 가는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이 행복학이나 이런 쪽 뇌과학 쪽이나 아니면 좀 심리학 쪽에서 계속 연구가 새로 나오고 있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도 이제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 보면 가꾸는 행복에서 마음 옆에 갈로 읽고 생각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저희 행복학교에서 마음이라 하면 생각과 감정과 더 깊은 곳에 열망을 마음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생각이라는 걸 갈로를 이렇게 넣어 놓은 이유는 생각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훨씬 더 마음 중에서 행복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고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연구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조금 더 강조해서 생각이라는 걸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이라는 걸 두 카테고리를 크게 이렇게 묶어 놓았던 것도, 예전에는 그냥 마음 플러스 이제 활동 이렇게 했다면 지금 마음 옆에 갈로 열고 생각이라고 넣어놓은 것은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논문들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조금 더 다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행복을 향한 여정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계속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인에게 맞는, 한국인에게 적용 가능하고 조금 더 쉽고 효과적인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행복이 주어지는 행복 쪽인지 가꾸는 행복 쪽인지 내가 누리고 바라는 것이 어느 쪽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한번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네. 박수도 한번 치시죠. 수고하셨습니다.